이거는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서 리스크를 줄이자. 즉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필요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계속 좀 잠을 설쳐서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ETF발 하락갭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개선이 되는가 싶었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래소 보유 물량은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는 사상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ETF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현물 ETF 때까지는 양상이 않습니다. 시상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일단 방송 시작하는 지금 현재 약 1.6%의 하락갭이 보여지고 있고요. 매물대를 좀 보니까 물량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하락갭은 바로 직전 저점과 우리 쌍바닥이 아니라 쌈바닥의 바닥을 3번 정도 다지게 되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차트들이 조금 버텨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쌍바닥 찍는, 한마디로 직전 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매수세가 약간 끌어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위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하락 추세를 뚫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현물 ETF 차트는 3번째 바닥에 도달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저는 101K 조금 희망적으로 봐도 101K 후반 정도, 중후반 이 정도를 봤는데 일단 거래소 보유 물량 자체가 지금 워낙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사도 올라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102K까지 찍고 현재 다시 101K로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현물 ETF에 넘어가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스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국장도 거의 초토화 상태죠. 국장뿐만 아니라 우리 중동이라고 하는 건 미들 이스트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서 중동 아시아, 미들 이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이스트 동양권의 이제 아시아권의 모든 증시가 거의 초토화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제 비트코인 50%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리스크를 줄여보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팔 수는 없더라도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반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금시장이 안 좋든 달러가 안 좋든 일단 지금 사이클로 보면 아직 시즌 종료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에 표시를 해놓고 거의 2년 넘게 계속해서 저 글자를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 것인가, 과연 만나기는 만나게 될까 하면서 기다려오던 그 시기는 바로 어제로서 맞이를 했습니다. 다만 이건 기준점일 뿐이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준점의 의미는 좀 인터벌이 넓었죠. 좀 빠르게 온다면 요때, 조금 늦게 온다면 요때.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매도 기간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무언가 특정할 수 없는 듯해 보이고 모호해 보이고 또 오차 범위도 너무 크죠. 그렇다 보니까 기준점을 가운데다가 세워둔 겁니다.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까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날짜까지는 특정이 되었었고 그 날짜가 이제 6월 22일이었던 거죠. 아무튼 오늘은 22일을 넘긴 23일,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1,40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현금화였어요. 2년 8개월 만에 전부는 아니고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의 일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최대 수치인 50% 매도를 했는데요. 2년 8개월 전에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만 10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때 제 분석을 말씀드려보자면 그 전에 이제 작성하던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남아있는 것들, 일지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2억 원 정도를 가장 보수적인 분석값으로 제안하고 공유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론 가장 보수적인 분석값이니까 적어도 2억은 가겠지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만 2년 8개월 전, 그러니까 거의 뭐 3년 전에 예측해놓고 마치 예언하듯이, 그죠? 3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또 마침 뭐 비트코인은 사실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상승 구간 또는 보수적인 분석값이 아닌 조금은 희망을 담은 분석값이라고 한다면 원화로는 한 5억에서 한 6억 원,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는 30만에서 35만, 조금 높이 보면 이제 40만 달러에 육박하는 그 정도 수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역시도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시즌 종료를 선언했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선물 ETF가 이런 사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워낙 얕고 굉장히 좀 짧다 보니까 표본이 너무 작은데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다, 확실성을 늘릴 수 없다는 건데, 확실하지 않은 데에다가 리스크를 키워가는 것 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거는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서 리스크를 줄이자, 즉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3년 전 또는 2년 전, 정확하게는 뭐 2년 8개월 전후에서 발생됐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또 거래소의 파산, FTX의 파산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포의 사고, 한이에 팔아라, 이 대원칙에 입각하자면 사실 어제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미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2년 8개월, 그리고 상승률로 치면 2천에서 1억 4천까지 7배가량 상승해 있는 시점에서 리스크를 이대로 가져가는 게, 또는 이대로 유지하는 게, 또는 더 늘리는 게 저로서는 합당한 대응 방법이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단으로 좀 줄여두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냉정하게 다시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